그러니까 제가 서울의 소리 오기 전에 내 말을 들어준 데는 변희재 미디어 워치였어요. 예. 서울의 소리 와서 방송하니까 이제 MBC 스트레이트가 붙었어요. 4회를 연속 3회 82, 83, 84 스트레이트에서 최은순도 인터뷰하고 조남욱도 인터뷰를 해요. 그 이용주 기자가 고심 끝에 해가지고 시청률 8점 몇 프로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워싱턴 특파원도 나갔다가 지금 팀장하고. 그리고 나니까 KBS 홍사훈이가 그 시사회객 창에서 다뤄요. 두 사람이 다뤄준 건 좋은데 윤석열이 건너가는 쪽에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2020년 3월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그러고 이마빌딩에 캠프를 차리고 이제 보도에 났지만 김건희가 그래 나 보호해 줄 수 있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지가 기고했어요. 내가 김건희를 좋게 안 봤는데 한번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이거죠. 얼마나. 자, 그 다음에 장제원이가 2018년 그 10월 국정감사 때, 이 10월 20일 날, 내가 준 서류를 가지고 흔들었잖아요. 349억 장고증명, 너 장모가 사기꾼이다. 그래갖고 계속, 그 뒤에는 그냥 인사청문회 때는 딱 덮어버리고. 네. 그래도 그때 이제 정대택이 사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게 김진태. 강원도지사. 네. 사부임 해가지고 윤석열 사임해라. 정대택이 재수사해라 했죠. 그 사람 또 떠날 때 문자가 와요. 저희가 법사위에 계속 있었더라면 이것을 끝까지 추적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리고 인사청문 때도 독하게 몰아붙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정국이 들어가면서 첫 번째 내가 제일 나쁜 놈은 김종인 노인네. 별의 순간이 왔다. 그러니까 옆에 누가 김건희 지지크를 어떻게 할래? 그거 괜찮아.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 그때 잡아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그때 내가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이 돼요. 2017년도에 중앙지검장으로 가요. 윤석열 X파일을 만들어서 89쪽 상군 학원에서 윤석열한테 보냅니다. 너 결제해줘라.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 장성철이가 봤어요. 장성철 소장이 그때 폭로했죠. 네, 폭로해요. 폭로해. 이것은 개인이 만들 수 없는 거다. 이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다. 근데 거기서 덮어요. 이준석이도 덮어. 이준석이한테 보호해 주겠다 공개적으로 하더라고. 근데 덮더라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나중에 사과를 받았어요. 주진우. 지금 요즘 기자. 예. 네. 주진우 기자. 예. 뭐 시사인에 있다가 예. 하네. 이웃신문에 있다가 시사인에 갔다가 지금 주진우에 나오더만. 걔가 이제 뭐라고 한줄 알아요? 그때 덮인 거야. 윤석열 김건희는 훌륭한 큐레이터고 훌륭한 사모님이다. 정대택이 사건은 끝났다. 정대택이 최은순, 정대택과 윤석열 장모 사건을 이 얘기하면은 거론하면 그건 자동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고발 뉴스도 그 기사가 떠 있고 주진우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야 자동 명예훼손이 형법 몇 조 몇 항에 있냐. 나고 어디서든지 맞짱 한번 뜨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근데 그 후에 백범 우리 내민단에 가서 백범 김구 그 회장 기념관에 가서 만나서 정중하게 사과 받고. 예,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김건희한테 걸려서 안 넘어간 남자가 없어요. 안혜옥 이장님도 넘어갔지. 병원 의사도 네. 넘어갔지. 김종인도 넘어갔지. 이분도 넘어가가지고 지원순한테 사기당했지. 정대택 회장도 뭐 이준석, 장제원, 김진태 다 그 김건희한테 통화 한 번만 하면 전부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안 넘어간 남자 2명이 있어. 요 앞에 있는 추지영 목사, 우리 이명수 기자. 둘만 안 넘어갔지. 대한민국에 안 넘어간 놈이 없어. 어느 남자하고. 우리 전 대표님도 김건희하고 통화했으면
벌써 넘어갔을 거고. 그 말씀은 안 하시면 예, 좋겠네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로비를 누가 했겠어요. 그 당시에 저희 취재로는 김건희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나 조선일보 그 회장 이런 만날 때도 다 김건희가 내부적으로 뭐 여자들 동원해서 만난 거지. 윤석열이가 무슨 누구 만나자는 그런 어떤 그 사교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김건희가 키운 한 마리의 애완견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김건희가 요리를 해서 또 여기서 말씀드린 무속 얘기인데 점괘가 나왔잖아요. 김건희가 윤석열 만나가지고 당신은 10년 후에 검찰총장이 된다. 듣잖아요. 네. 또 점괘가 나왔어요. 김건희가 영부인 된다. 대통령 된다는 점괘는 없었는데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점괘가 맞았잖아. 자기가 검찰총장도 생각지도 않은 게 됐고 대통령 됐는데 어떻게 김건희를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그 교주 김건희는 윤석열의 신도 이런 수준의 주종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영상도 많이 있잖아요. 예. 나가 웃어 그것도 반말로 웃으세요가 아니라 웃어 강아지한테도 이거 뼈다귀 물어하고 던져놓고 가져와 이렇게 명령 얻은 그런 영상들이 좀 여러 개 나왔는데 이런 거 왜 언론들 취재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언론이 다시 회고하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는데 지금이라도 좀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요. 일단 녹각 문제 좀 들어가서 얘기 좀 해야 됩니다. 무속과 관련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겁니다. 과거에 정언을 가져와서 우리가 확인하는 재판의 과정이 아니라 녹각은 묻었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지금 파야 하느냐라고 하면 국회가 마음을 먹는다 또는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이제 팔 수 있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파는 것도. 왜냐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그 돈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높은 시멘트 담벼락을 다 헐고 그 시멘트 폐기물을 갖다 버리고 거기다 느티나무를 큰 거를 심고 그 둔덕을 조성해서 거대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다시 이렇게 그 녹광을 매설한 거기 때문에 파헤치는 것도 우리가 뭐 간단하게 파헤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도 예산과 공사 프로젝트예요. 그 파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대안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야만이 이제 현재 대통령실 직원들과 또 의회에 관련된 의원들 그다음에 취재진들 저희 서울의 소리 이런 또 제보자 때는 이제 제보자도 나올 겁니다. 또 얼굴을 이제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최초 제보자는 그 용산 울타리 안을 출퇴근하는 분이었어요. 그 용산 울타리 안에는 대통령 청사도 있고 합참도 있고 미군 부대도 있고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그 이상한 걸 매설하고 있고 그리고 막 녹광을 잘라내고 뚜껑을 만들고 그러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서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이 카메라 작동이 안 되잖아요. 보안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구두로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그게 시작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은밀하게 밀착 취재를 해서 결국은 그거를 이제 인공위성 사진도 찍고 근접 촬영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을 폭로했는데 아마 이게 김건희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저희가 폭로한 이후에 그것을 감히 파헤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디선가 그걸 계속 감시한다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고 쉽게 이것을 파헤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고스란히 지금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검증된 분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 우리 예. 취재모사께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